하자. 할까요? 아, 부터 또 인트로 해야 되지. 또 인트로 해야 된다. 가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타! 네, 뭔가 에코가 들리는 것 같으면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네. 영혼이 속삭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에이 오늘 그냥 넘어갑시다. 아 왜요? 왜? 시간이 모자라. 빨리 가야 돼. 이분은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여러분. 정말요? 네. 2부 병 주고 또 병 주고. 네. 아, 네. 이번 주제 여전히 병입니다. 질병, 전염병. 저희 심한선 씨를 보는 것 같은 제목이네요. 네. 책 주고 투책 주고. 영업은 멈추지 않는 질병과도 같이 전염량. 갑자기 전염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저기 혹시 네. 허준 드라마 허준이라든가 소설 동의보감 보셨을 분들은 드라마만 봤어요. 네. 전 둘 다 안 봤어요. 저는 동의보감 3권만 봤어요. 예. 네, 전 둘 다 봤는데 네. 거기 보면은 허준이 굉장히 치매 대가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광해군 일기 보면은 허준이 소인은 침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 이런 말 나와요. 전염병 전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서 동의보감 보고 침술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아, 그건 되게 소소한 팁이네요. 네. 이게 진짜 잡지식. 정말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 모르겠어. 이게 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외국에서는 약간 외과의가 그런 차차차 하고 이렇게 추리로 치면은 탐정이 하듯이 차차차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작품 하우스가 쪽에서는. 딱 그거 살렸죠. 네. 이름도 홈즈 하우스. 네. 네.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단의니까 진단 전문이니까 약간 그 외과의 같은 사사삭 이러면 좀 떨어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동양에서는 침이 원래 즉효라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침술을 다룬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사암노인 이야기가 들어갔겠지만은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침이 뭐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침이 있어 보이죠. 뭐 이렇게 비공 뭐 이렇게 탁 찌르면은 얼굴 나 찌르지 폭발하고. 말아요. 안 찔렀어. 왜 그래요? 아니, 날 손가락 자르길래. 넌 이미 찔려 있다. 아니야. 그 동양의학에서 나온 거 맞아요. 북두의곤도 사실은 그 편집자가 그 한방책을 보다 보니까 그 혀를 잘못 누르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내장을 다칠 수 있다는 말을 보고 오 이거 좋은데라고 해서 그림 작가 왜 웃어요? 아니요. 왜요? 웃겨서. 뭐가 웃겨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만화 편집자란. 왜요? 나는 진짜 떨어졌는데. 아니 저기 그것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기 에어 닥터. 그 뭐냐 그 미니 드라마로 했던.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네. 이거는 넘어가죠. 네. 뭐지? 아 거기서 만화 편집자가 네. 저 의료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나가게 되는데 네네네. 알고 해본 보니까 거라고는 의료 편집 아니, 의료 의료가 만화 아니라? 인기 의료 의료 만화. 만화의 편집자였던. 그러고 보니까 의료 만화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의료 만화가 이제 있었겠지만 본격적인 의료 만화는 사실 그 데스카 오사무의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잭인데요. 사실 여러분 블랙잭은 원래 공포 만화였습니다. 왜요? 제가 블랙잭 그 초판으로 단행본을 갖고 있는데 공포 코믹스라고 써 있어요. 원래 호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한 장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초반부에 보면은 새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로 개조 수술해 준다거나 어느 소녀를 그런 내용도 있어요. 좀 프랑켄 블랙잭 자체도 네. 프랑켄슈타인을 좀 닮긴 했네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네. 뉘앙스를 공포나 극화적인 뉘앙스를 내려고 했던 작품군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밝은 분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완화된 건데 그 블랙잭도 사실은 만들 때 정말 데스카 오사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절대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안 만든 이유가 이거 하면 끝이다. 왜냐면 자기가 의사 출신이니까.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는데요. 데스카 오사무가 의사 면허를 딴 거는 막 한창 그 연재를 6, 7개씩 연재를 하고 있던 30살 이때쯤에 딴 겁니다. 여러분 우린 반성해야 돼요. 그분은 뭐 마감이 어쩌고 안 돼요. 그분 마감 다 하면서 의사 면허까지 딴 분이에요. 여러분 반성합시다. 저기 신이 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신은 그냥 되지 하느님.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헬로우 블랙잭이라든가 의룡, 닥터진
닥터 K는 북두여건의 영향이겠죠? 그쵸. 닥터 K는 북대권이죠. 네, 북두여건의 영향이겠죠? 그건 좀 다르겠죠? 슈퍼 닥터 K라든가 시리즈는. 정말 추리물이 모든 서사의 근본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의료 만화들의 기본 구조는 되게 추리와 닮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블랙잭도 사실은 단편의 연속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리물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그쵸, 사건 그쵸. 하나 일어나고 이거 해결하고 뭐 이런 식이요? 예. 실제로 추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에. 셜록 홈즈 베이커 사무실에 이런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셜록 홈즈가 그 의뢰인의 해결해주고. 문제를 찾아서 이게 어떤 거다라고 진단해주고 제시해주듯이. 뭐 왓슨도 의사고 작가도 네, 의사고. 코난 도일부터가 의사고 그리고 모델된 분도 의사였고. 조벨도 의사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의료 쪽은 확실히 추리랑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병은 특히나 몸에서 배제되어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이런 걸로 해서 연기가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저 하우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시즌 또 다시. 근데 이것도 또 새로 시작했어요? 아니 저 개인적인 붐이 일어나지고. 카드라 통신인데요. 네. 하우스는 원래 길게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딱히 설정을 짜지 않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반에 그런 막장 전개는 어떡하지? 계속 이어가라고? 라고 해서. 미드 계통은 좀 그런 막장 전개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인기 있어야 어떻게 진행되니까. 그러잖아요. 막 선행 제작을 하니까 안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하잖아요. 여러분 선행 제작도 돈을 주는 걸 계산해서 한 시즌에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도중에 뜨고 말고 이런 게 크고 네, 하우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박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 탓이 전 좀 하우스 크겠죠. 2시즌 보다 말았는데. 저도 한 3시즌까지밖에 안 봤어요. 저는 시즌 4를 제일 좋아해요. 가장 경박하거든요. 그 막 뒤로 가면 이제 하우스 막 가둬놓고 네 그래서 동인심 폭발한다고. 그런 거였나? 윌슨에게 사랑 고백하고 반지 주고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하죠. 그래요? 사랑의 도피도 하고 뭐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쵸. 뭐 하우스랑 커플링 한다면 윌슨이죠. 세상에 저는 난 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충격이네요. 그래요? 넘어갈까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아쫑 뿌리깨네요 정말. 뭐지? 아점 뿌릴게. 뭐예요? 아쫑 뿌리깨 몰라요? 몰라요. 아쫑 뿌리깨 이거 몰라요? 몰라요. 블랙잭의 피노코. 부인, 네, 그쵸. 블랙잭이 나오는 부인 피노코가 놀라면 하는 말인데 독일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출처불명이에요. 뭐지? 몰라요. 뭐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특이한 이런 예. 캐릭터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쫑 뿌리깨. 치료 같은 거 하면은 네. 지금 상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약속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치료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했던 약간 추리적인 것과는 연관이 없지만 그 뭔가 그 의료 문제는 굉장히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만화 연재했던 그 먼지 없는 방이라든가 사람 냄새라든가 다 정말 가슴 절절하게 만듭니다. 네. 만화가들이 모여서 그렸던 십시일반 있잖아요. 그 인권 만화. 거기도 이제 의료 문제가 조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좀 있는데, 아무튼 또 하나의 약속, 뭐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 계속 상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회되면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소송이라는 이제 윤리체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 형사 실프와 평행우주의 인생들이 번역이 됐었는데, 그 어떤 소송도 약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실프는 평행우주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 SF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보게 됐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소송도 약간 그 미래의 어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그런 걸 다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SF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1984나 멋진 신세계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를 그렸던 그런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멋진 신세계가 약간 완전한 통제사회, 그리고 소마의 배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는 없지만 굉장히 되게 개인적으로는, 네, 안정적이고.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회를 다뤘다면 어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가 목표로 삼는 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강을 목표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혹은 이제 마음의 병까지 전부 이제 국가가 컨트롤하고
이제 모든 국민들은 하루에 일정량의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가기 싫다. 네.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게 어떤 그 사상에서의 그 추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연관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송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역시 장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장르 독자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엇보다 두껍지 않아요. 말 그대로 푸코 양몽이네요. 그렇네요. 네. 푸코 제일 싫어요. 전 푸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도 안 네, 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하여튼 네, 건강이 이제 모토이기 때문에 엮을 수 있어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엮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배제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출입물도 같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범죄자들이 골라낸다. 있다. 이 범죄자들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시선 자체가 범죄자를 타자화하고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서 배제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나병 환자 취급한다는 건 옛날식으로 그리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고전 추리 소설에서는 뭐 지금도 좀 다른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약간 범죄자는 그 범죄자인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냥 악인 뭐 이런 캐릭터로만 나오잖아요. 골상악 같은 네, 게 그런 유행하던 것도 것도 있고.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악인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는 약간 사이코패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피카레스크 물이 네. 유행하다가 부르주아지들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그렇죠. 이런 악인들을 영웅시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탐정들이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노선도 있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노선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피카레스크는 그 합니다만. 이제 유쾌한 악당들 약간 그렇죠. 이런- 이런 악한 소설이라고 옛날에 네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그게 나쁜 남자. 사라지고 막 사는 남자들. 뭐 사실 거기서 말하는 피카레스크에서 말하는 악한이라는 거는 이제 규제라든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의 상징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악도 아닌 선도 악도 자유. 아닌 이제 미분화된 말 그대로 자연 프리맨인 거죠. 예. 프리맨인 거죠. 뭐 모건 프리맨처럼 아주 그런 짓을 하고도 둘 다 멀쩡한. 프리맨이지만 네 모건 둘은 전혀 프리맨, 다르죠. 뭐예요? 윤리를 초월한 남자 아니에요, 모건 프리맨. 신이시죠, 네. 네, 아, 신 이전에 실제 모건 프리맨이 결혼한 거 한번 스캔들이 있었죠. 네. 스캔들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탐정 얘기는 이제 궤도가 우리 영회 할 때 약간 거기에 했었죠. 연결되게 네.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류의 관점이 정말로 잘 들어맞는 게 의사이기도 하고 질병을 이제 배제한다. 그렇게 보다가 추리 소설에서도 사회파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범죄의 원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사회파. 예, 일본에서는 극화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런 고르고 서팅 같은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스게 요시하루 같은 사람이 다른 여러 작가들 중 예를 들면 그런 작품군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내장을 쏟아내듯이 막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의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게 원래 극화의 시작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병의 원인이고 사회를 고쳐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식의 작품군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 한창 60, 7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있었지만 탄압받았으니까 엔터테인먼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 갖고 있던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취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빠지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나 소설 쪽으로 빠졌던 거죠. 네. 토미노 보세요. 토미노. 토미노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네, 토미노는 본인은 그 약간 우익에 가까웠었다라고 대학 다닐 시절에는. 근데 이제 지인들이 극조여서 그런 건데 야스히코 요시카즈라든가 그 물론 토미노 외에도 엄청 많지만 뭐 대표적인 일본 그런 크리에이터라면 오시마모토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뭐랄까 1세대에 가까운 1세대, 2세대? 1세대, 2세대. 뭐 네. 그때겠죠. 가까운. 세대로 따진다면 네. 애매해지지만 여튼 그런 저 사람들. 2세대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렇죠.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듣는 그 시대에 네. 여러분 그러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런 일종의 사회파 순문학이 아니라 호러, 공포 영화 장르에서 자주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배제해야 될 타자로서의 장르가 이제 영국 쪽에서는 이제 추리였다면 미국에서는 몬스터 영화로 치면 몬스터 영화, SF 몬스터 영화. 그 타자 절대적인 타자인 거죠. 외국인 드라큘라. 신체 강탈자의 침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더 싱. 그렇죠. 이건 네. 정말로 냉전에 말 그대로 대한 완벽한 그렇죠. 암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국내 영화 숨바꼭질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걸 배제하는 걸로 끝나는 그들은 이제 언제 우리를 해칠지 알 수 없고 약간 그렇죠. 이런 차별적인 태도로다가 나오죠. 가장 질병의 대표적인 좀비물부터가 계급적인 이런 구도를 많이 네. 갖고 그렇죠. 있고 조지 로메로가 그런 시각을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그런 토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도 많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인 조건 그 자체가 병으로 은유돼서 나오는 작품군이 공포 꽤 호러 많죠. 장르는 꽤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질병이 일단은 배제되어야 될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는 조금 욕망의 대상으로도 조금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부끄러운 제 과거사를 하나 고백하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그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몽땅 다 심사위원들 매수하는 데 써서 등단하고 그런 다음에 폐병 걸려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라져버려가지고 요절한 천재 요절한 같은. 천재로 영원히 남아버리는. 근데 로또가 당첨이 안 돼가지고 여태까지 못했거든요. 당첨되면은 제가 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 그럼 로또에 당첨된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폐병 걸린 천재 이거는 네, 가르바니온 재판입니다, 여러분. 네, 이따 광고야겠다. 근데 어쨌든 이런 폐병 걸린 천재에 예. 대한 이거는 그쵸. 천재면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사람은 혹은 이제 문학 청년 이런 건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어딘가 파리하며 옛날에 네. 특히 그런 게 이게 많았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학에 향한 이런 열망과 아우. 열정을 이렇게 다 갖다 바치다가 뒤져버리는 네, 이런 것들에 요절하는. 아우, 네. 그러니까 폐병을 가진 그 감성. 캐릭터는 확실히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먹혔었죠. 혹은 뭐 이게 부조리한 사회의 희생양으로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신선조에 나오는 오키타 소지라든가 오키타 소지로? 라든가 소지로구나. 뭐 소주로. 그런 류의 왜 네. 그 공장에서 일하다 폐병을 얻었다라든가 네. 뭐 그런 캐릭터들이 뭐 혁명가라면 꼭 걸려야 되는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작가. 그쵸. 작가랑 역시 혁명가. 작가 문학 청년. 네. 시인, 아, 시인. 작가 중에서도 네. 시인. 뭐 실제로 뭐 그 이상도 그렇게 죽었죠. 이상. 김유정. 아, 네. 이상 말고. 근데 김윤정 씨는 그렇게 싸움을 좋아했다던데 그래요? 이상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시비 붙어서 싸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병은 좀 아름다움의 이미지로도 좀 남는 것 같아요. 그게 폐병에 걸리면 피부가 투명하게 하얗게 돼서 하얘지고. 정맥이 파랗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블루블러드란 말이 원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서 정맥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귀족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거를 동생이 엑스제팬 팬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엑스제팬 노래 제목에 블루블러드 그것 때문에 알게 됐던 건데요. 예. 폐병 환자에게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귀족적인 이미지가. 삼국지 고우영 삼국지의 제갈량이 폐병 앓는 환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제갈량이 파리한 미청년에다가 섹시하고 그래가지고 장천함룡. 콜록하면 이렇게 여기 피 섞인 이런 각혈하고 사과를 드셔야 될 텐데. 진짜 감성 돋는다. 네. 그런 감성. 네. 이게 그쵸, 그게 이게 바로 있었죠. 배제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보면서도 혁명가로서의 이런 자신에 대한 이런 멋있는 그쵸. 나로서의 키워드로도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멋있는다. 그거 그쵸. 어딘가에 중2병 코드가 읽히는데요. 네. 근데 그건 핵심이에요. 언제나 핵심입니다. 네.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중2병은 필수예요. 네. 진짜요. 네. 뭐랄까요.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폐병 갑자기 폐병 해서 갑자기 훅 비하게 버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폐병이라는 그 이미지가 폐병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실은 약간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청춘이지만 바스라져가는 안타까운 그쵸. 청춘 뭐 이런 거잖아요. 플라타나스 잎, 네. 노스텔지아.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특히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렇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시절에 60년대, 70년대는 한창 프리섹스주의자들이 마약하고 히피, 마약 비트주의자가 나타나거나 시절이었거예요 뽕뽕, 네? LSD. 네. 제가 퀴어 코카인. 뭐 정키나 퀴어 이런 걸 읽어보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시절에 그 마약 문화가 네. 그런 향락적인
향락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뭐랄까요? 그게 곧 평화라고 생각했던 네. 시기가 이제 히피들의 하이네인 시대가 저기 그 이방인의 네, 낯선 땅 이방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전쟁하지 말고 침대에서 섹스를 해요. 이런 네. 주장을 당당히 하고 네. 침대에서 시위를 했던. 뭐 정작 하이나인이라는 사람은 또 복잡한 사람이긴 했지만 네. 이게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작품군 중에서 그 약이 일종의 병이라고 할까요? 약 자체가 일종의 병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폐병도 일종의 전염병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전염병이던가? 네. 그 결핵 바이러스 때문에 결핵은 생긴. 아, 죠. 그렇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숟가락 같이 이렇게 떠먹으면 결핵 걸린다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덜하니까 그런 바이러스. 가난함이 걔네들은 없으니까. 네, 그게 아마 마약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가난함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함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랑은 좀 달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런 쾌락이 있다 보니까 딱 이제 히피들이 한창 이제 그런 뉴에이지적인 걸 읽고 할 때 드라큘라라든가 이런 것도 유행했거든요. 그 영화로도 있었고 하니까 딱 한 세대 지나가지고 복고 바람 불 때여가지고 또 60년대 또 해머 영화사에서 또 드라큘라물 한창 해서 근데 그 60년대 한창 그 해머 시리즈 드라큘라가 진짜 여자 후리고 다니고 키 크고 네. 잘생기고 아주 굉장히 데카당스한 이미지의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남은 채로 에이즈가 나타난 거예요. 예. 피, 향락. 폐병이었다면 이제는 에이즈다. 네. 이제는 너무 순수해서 네. 너무 순수해서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생긴 네. 천형이었던 폐병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즐기다 네. 보니까 생긴 젊음을 과도하게 이렇게 소진, 까지 향락을 가버리네. 소진했다 보니 나오는 병으로 네.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죠. 마약에서 에이즈가 돼버린 거죠. 프레디 버큐리고 어쨌든 CDNNC가 영웅이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둘은 뭐 에이즈 뭐 이런 거랑 또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네. 예. 뭐 그래서 실제 에이즈는 사실은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튼, 이미지가 네. 그렇게 되어버린 이미지가, 거죠. 네. 피, 그 네. 드라큘라, 뭐 네. 향락, 피를 섞는 것. 뭐 피 섞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음. 이미지가 한창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지다가 팡 터진 거죠 여기서. 그리고 마약을 하면서 주사기를 같이 돌려 쓰다 보면은 그렇죠. 또 이게 또 네. 감염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극단적인 쾌락이 이런 욕망이 됐다는 점에서 에이즈는 확실히 그리고 저거는 천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이런 천벌입니다. 그렇죠. 라고 여겨졌던 시선도 있었으니까. 그게 또 미국 특유의 그 과격한 네. 프로테스탄트 그 복음주의적인 그런 게 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에이즈라는 병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리고 에이즈는 동성애랑 굉장히 많이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오해랑 동성애에 대한 그렇죠. 오해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데 네. 사실 저 또 그렇지도 병들고 않은데. 타락한 자들을 보십시오. 이런 그렇죠. 거에 가장 음. 대표적인 키워드가 에이즈와 동성애. 그런데 사실은 아닌데 그쵸, 연구를 해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닌데도 그 일종의 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 포장을 한 묶어한 그쵸. 그런 구석이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런 면 때문에 작품에서는 오히려 그런 드라큘라 같은 게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온 그쵸. 경향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맥락 하에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요즘은 에이즈는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 그 작품 세계 오히려 내에서는 이제 에이즈를 바로 보자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에이즈 걸려도 안 죽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매직 근데 존스 덕분에. 요즘엔 더 나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매직 요즘엔 약이 존스 싸졌으니까. 근데 음. 예전에 사우스파크 에피소드 하나는 에이즈에 카트맨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매직 존슨한테 갔던 걸로 기억해. 매직 네, 존슨한테 에이즈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지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돈에 가까이 가니까 에이즈가 듣질 않아. 에이즈 바이러스가 움직이지 않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사액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사니까 낫고 몇백만 달러를 농축액으로 만들어서 주사를 하면은 사우스파크. 종이돈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 네. 많이 싸지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크게 그리고 위협적이지 칵테일 않습니다.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섞어서 사용하는 걸 이용하면 어느 정도 수명 연장도 가능해지고 그래 하기 그리고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동성애랑 에이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국내에서 개봉했던 종로의 기적 있잖아요. 거기 이제 주로 이제 4명의 동성애자를 다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자기 애인이 이제 에이즈 보균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뭐 전염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조심하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약을 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푸른 알약이랑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대세는
에이즈는 아니고 암이 아닐까? 모티브로 삼는 게 은유의 대상으로 삼는 게 네. 암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제 멋대로 움직이고 네. 무한히 증식하고 그리고 딱 좀비죠. 마치 자기 자신의 지능을 독자적으로 네. 갖고 있는 것이냐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 일부에서 소개했던 저기 그렉 베어의 블레드 뮤직이라든가 네. 패러사이트 이브도 그런 네. 맥락이었고 네, 그 암이 이렇게 뭔가 약간 그 궁극적인 죽음으로 다뤄지고 있는 건 사실 암을 어떻게 하질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현대가 호러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남은 건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랑 암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정플루 같은 혹은 사스 같은 그런 정체불명의 네. 전염병 혹은 암.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이 될 뻔했는데 묻혔던 이유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개척할 만한 데는 딱히 없으니까 냉전도 끝났으니까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올 바이러스는 외계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외계인을 상상할 마이클 수 없듯이 크라이튼의 작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있다면은 몸 내부 안에서 우리 사회 조직 안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그 돌연변이가 우리를 해친다는. 공격하는 그럼으로써 사회 공동체가 무규칙하게 무너져 버리는. 냉전이 깨지고 나니까 꼭 있어야 될 듯 타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네, 타자를 없어요. 내부 안에 만들기 시작해 그렇죠. 버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냉전 때문에 이제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위에는 이제 그때 보유했던 핵폭탄은 인간이 이제 어리석게 개발한 우주로 나가기도 전에 자기를 먼저 멸망시킬 것들을 개발해버리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폭하는 네 그런 게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많은 배경이 되었죠. 그런 그 증식하고 그 자의적인 그 지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하면서 그거 자체가 치명적이어서 죽음을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좀비뿐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작품군들 있잖아요. 엑스맨도 사실은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는 암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기생수였나요? 거기서도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전체의 의지, 가이아적인 전체의 의지를 반하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걸로 환경 기억하는데. 에코페미니즘적인 이런 계열 장르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조금 한물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좀비면 뭐 어때라든가 그렇죠. 이제 뭐 병에 걸리면 뭐 어때? 약간 그렇죠.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타자화시키지 않고 작품도. 받아들이는 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부가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부가 이게 제가 말한 부가 개인의 부라기보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익숙해졌다는 점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공포나 호러 장르가 최근에는 아예 날 때부터 다른 존재, 뭐 변형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원래 그냥 이계인 같은 느낌의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사이코패스도 일종의 그런 그런 느낌이 아닌가 느낌, 싶어요. 다시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무척이나 못마땅하고든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너무나 편리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사이코패스랑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다른 거고. 다른 겁니다. 저기 사이코패스가 꼭 저기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예를 들어 연쇄살인 같은 범죄를 오히려 안 저지르죠. 그런 걸 하면 자기가 걸린다는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더 위험하고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그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이유도 없이 굉장히 더럽게 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놈을 어떻게든 성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얘를 아주 그냥 인생을 조져버릴 거야! 그러면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럴 거야! 그러면 이건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고요. 그냥 까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던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용하러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럴 때마다 소설 쓰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반사회적이라는 거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그 괜찮습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랑 저기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또 굳이 얘기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그러니까 장애 말 그대로 기준 성격 자체가 장애니까. 예. 저기 계속 이제 파괴행위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범법행위를 하고. 네네. 네. 이게 너무 또 자세하게 소시오패스는 셜록이죠. DSM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건데. 네. 셜록은 소시오패스도 사이코패스도 아닙니다. 어느 셜록이든 네. 그저 너들 뿐이에요. 존성애자지, 존성애자. 존성애자예요? 그런 거였어요? 그냥 너들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여튼 소시오패스가 가장 그러니까 최근에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들을 매체는 그렇죠. 셜록이었던 것 그것도 같아요. 고기능성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소시오패스 아니고. 네, 고기능성이라고 하이 펑셔널이었나 어쩌고. 병이 결국 욕망의 대상인 것 같기도 해. 배제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게 제 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행하는 병이 무엇이냐? 그거 정말 궁금해요, 저는. 어떤 병이 또 유행할까? 글쎄요. 저것도 패턴이 있다 보니까 전염되는 계열이냐 아니면 변이 되는 계열이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저도 기대는 되는데 혹은 어떤 것이 이제 타자로 나올 것이냐. 그렇죠.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저 진짜로 무슨 병이 유행하길 기대해가지고 이런 얘기한 거 아니란 건 아실 거라 믿고. 저 이런 것도 깔아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오해하세요. 네. 맥락을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맥락을 미리 굳이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 그냥 바이러스 같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정체불명의 병이 아니라면 뭐랄까 심리적인 혹은 이제 좀 더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에도 유행하지 않나요? 그런 다시금 유행하지 않나요? 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질환이나 뭔가 사이코패스도 심리적인 약간 그런 그렇죠. 거 같고. 약간 그런 계열이고. 간다면 그런 계열로 가지 않을까? 특히나 요새 크리미널 마인드 뭐 이런 거 워낙 또 유행하고기도 하고 뭐 멘탈리스트도 그렇고 그쵸. 미국 드라마 쪽에서 그런 코드가 많이 사용되니까 그게 꼭 타자화된 그러니까 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언포게터블이었나요? 뭐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언터처블 뭐? 아니 그 초기억 증후군이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모두 다 기억하는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 엄청나게 비대하게 발달해서 자기가 한 거를 전부 다 기억하는 증후군 인 사람이 저기 보레스가 소설로 썼었잖아요. 뭐 네. 기억의 천재 푸네스가 네. 그런 계열인데 약간 다른 거는 일화 기억만 의미 기억은 기억을 잘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암기시키면 오히려 암기는 못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자기가 경험했는지는 마치 영화 필름 돌리듯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건 해결하는 내용의 미국 드라마도 있고 최근에는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원포게터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정확하게 저 우리나라 방영을 하는 건 아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방영했는지를 몰라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것도 그거 외에도 뭐였더라 그런 식으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수한 능력 자체가 병적인 능력이 도움이 되는 거. 셜록도 사실 보면 그쪽 계열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도 그 엑스맨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쭉 했었고 네. 아직은 신이 아니라도. 그럼 이제 슬슬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오늘 2부에서는 저기 이제 약간 그 추리물로서의 이제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기반을 드러내는 그런 점에서의 병과 의료 체계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어떤 병이 이제 주로 소재가 되느냐 해서 이제 결핵, 그러니까 폐병이랑 에이즈랑 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코패스 심리적인 네. 병까지 얘기를 가지 했습니다. 않았느냐. 뭐 한마디로 결론지어 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문학 장르든 이런 엔터테인먼트 장르든 사회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영할 때 가장 그 보기 좋게 눈에 띄기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병이고 혹은 병을 은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손쉽기 때문에 자주 더 나오지 않는가. 저 그리고 호러가 뭘 다루느냐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특히 정치 분석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공포 영화, 미국 공포 영화를 통해서 미국 당시 정치적인 사회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광고 가르바늄 재판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에 걸리면은 긴꽃비를 통해 여러분들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긴꽃비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긴꽃비 병이 모든 걸 치료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좋게 해석해 봅시다. 긴꽃비라는 이런 외적 인자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이런 백신인 거죠. 네, 백신인 해소시켜주는 이런 거가 됩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하여튼 재판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요. 뭐 네. 다음 주에는 아마 게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슬슬 섭외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마지막에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저번 그 TRPG 때 얘기했던 잭 벤스의 그 신체 강탈자는 잭 피니의 신체 강탈자였습니다. 제가 트윗을 통해서도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거 나갈 때쯤이면 다들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꽃샘추위. 네. 그러네요. 꽃샘추위가. 네, 다들 몸 감기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저 일 좀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